조금 이런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을 직접 재배를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여기 회장님 그 월정 유기농장에서 나오는 채소를 공급해서 드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니까 좋은 채소를 좀 드시려고 하고,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채소를 가져다 껍질을 벗겨서 버리면 10,000원짜리를 하나 샀다 만약에, 그럼 껍질을 벗겨서 버리면 4,000원이 날라가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데치면 2,000원이 더 날라가면 6,000원이 날라갑니다. 10,000원짜리 사서 우리는 4,000원밖에 못 먹는 거예요. 또 속도 다 파내버리네 이제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게 3대를 가니까 좀 그 공부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생명 농업이 먼저 우리가 먼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농업도 땅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그리고 농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런 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번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면서 그걸 절실하게 그런 걸좀 우리나라 네, 저희가 이제 이번 1박 2일 연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알차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그 소개하고 이런 부분은 그 저녁 식사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여기에 이제 힐링 포도농원에 이제 김웅성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러한 이론, 해남 또 그 여수 이런 데 진짜 보이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와주시고 우리 회장님도 거기에서 만만치 않으시죠. 저희 농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힐링 포도원의 이제 대표십니다. 저는 이제 힐링 포도원 포도집입니다. 포도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좀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저희가 이곳에 2018년도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간에 있었던 일들, 제가 경험한 거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제 위에 분하고 협력해서 한 그런 일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그 PPT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그 경영체 현황인데, 지금 보면 이 위에 한 동이 연동이거든요. 이게 1000평, 밑에 한 동이 200평, 그래서 1200평 생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친환경 포도 7년차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샤인머스켓이 주력이고 유럽종 포도를 전단지 보시면 한 12종 됐는데 계속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하면서 계속 바꿔가지만 삼색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공품으로는 포도즙, 그 다음에 건포도 여기는 없는데 건포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3차 서비스로 이제 교육농장 인증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6차 융복한 산업도 인증 신청을 해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는 결과가 나오질 않을까, 거의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농업인들 기술원에서 모집해 오면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는 이제 블로그에 하여튼 네이버에서 힐링 포도원 치면 이제 블로그 글들 쭉 올라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뉴스란에 보면 저희가 그 8월에 친환경 농산물로 이제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해서 그 뉴스들이 쭉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인데 이 사진은 좀 그 오래된 거고요. 지금은 구독자가 12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조건은 돼요. 근데 아직 영상 그 상영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아직 수익은 나진 않고 있지만 하여튼 거기에 임박해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을 이제 특히 포도가 이제 포도원에 오셨으니까 포도가 뭔지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상식도 계시겠지만 이 포도는 뭐냐? 세계 과체류 생산량을 쭉 토탈을 보니까 포도가 한 4위더라고요. 그 과수로는 2위, 사과가 1위고 포도가 2위예요. 그 정도 지위를 갖고 있고 생산량은 어떻게 되나 살펴보니까 중국이 한 1,500만 톤 1년에 생산. 어마어마하게 생산합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없잖아요. 사람이 많습니다. 뭘 해도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0위 정도, 10위.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생과를 중심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생과. 그리고 유럽 쪽으로는 와인용 생산. 생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많이 생산하고 좋은 품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포도는 다 유럽종 포도거든요. 그 유럽종 포도인데 이 유럽종 포도가 이렇게 재배되는 그 세계적 어떤 그 자연 환경은 어떤 거냐 살펴보면 북위 40도, 남위 40도 어간에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 연평균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은 300에서 한 800mm 사이 연 강수량. 그러니까 거의 비가 안 오죠. 오더라도 얘들이 잠자는 겨울에 휴면기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생육기에 비 거의 안 맞아요. 그냥 이슬만 먹고 사는 애. 그리고 관주로 주는 물만 먹고 사는 애들. 그래서 굉장히 각박한 땅에서 살던 놈인데 그거를 우리나라로 딱 갖고 오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냥 물천지 아니에요. 물천지는 곧 양분천지가 됩니다. 그 척박하게 자라던 놈들이 이 양분이 풍부한 이곳에 오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유럽종 포도가 우리나라에 오면 어마어마한 수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인데 제일 앞에 있는 게 흑바라디입니다. 흑바라디. 이게 급조생이에요. 7월에 나옵니다. 저쪽에. 이 흑바라디는 꿀향이 나서 얘가 익어가잖아요. 옆에만 가도 꿀향이 나요. 아주 재밌는 포도인데 키우기도 좋은데 제가 재배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저거 키웠다가 다 잘라내고 지금은 다시 키우고 있어요. 수세가 너무 약해서 쟤는 평덕이 아니라 이제 웨이크만 식으로 키우면 세지거든요. 그렇게 키우려고 제가 자르고 다시 키우고 그런 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켓 함부르크 이게 이제 과즙이 굉장히 풍부하죠. 드셔보시면. 그리고 향이 강하고 당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 본래 독일의 이제 함부르크 지역에서 와인용으로 육종을 한 거예요. 영국에서 육종해서 함부르크에서 주산지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그 바로 밑에는 프랑스 얼마나 와인이 유명합니다. 근데 독일은 와인이 없어요. 맥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와인 할래 그래가지고 육종한 거예요. 근데 키워서 먹어보니까 알도 크고 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로 재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럽종 포도는 제일 처음이에요. 안성에 독일의 신부님이 오면서 꽃꽂이 해가지고 거기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안성에 많아요. 안성 역사가 깊습니다. 저 100년, 120년 됐나? 120년. 근데 저거 쉽지 않습니다, 재배가. 그래서 많이 퍼지지 못해요. 이제 골수 분자들이 이제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포도. 그 다음에 루비 오쿠야마 이거 매니큐어 핀 거. 이 두 가지는 제가 몇 년 동안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매니큐어 핀 거 올해까지 지금 기대를 가지고 남겨놨는데 올해 수확을 해보고 도저히 아니네요. 우리 환경이 안 맞는 그런 거고 이게 유럽종 포도의 엄마라고 그러죠. 이게 샤인머스켓하고 거의 비슷한데 향은 얘가 더 좋습니다.
근데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은 떨어져요. 그래서 샤인 키우면 얘는 굳이 키울 이유가 없어요. 무액종, 마시종 포도의 계열입니다. 경조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7월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레임 시들레스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비 시들레스.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지? 어떻게 아담은 농사를 했지? 그리고 포도는 노아, 우리 인류의 조상인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 현생 인류로서 농사의 기본은 노아잖아요.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지? 그걸 알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구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거예요. 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게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천지 창조 기록을 제가 계속해서 탐독을 했어요. 그 한 장, 뭐 얼마 안 걸려요. 거기를 보다가 풀을 봤어요. 그 전에는 풀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 과정에서 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지도 나 몰랐어요. 근데 풀이 나오더라고, 풀. 그리고 물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친환경 재배를 하려면 화학비료 못 쓰잖아요. 화학 농약도 못 쓰잖아요. 제초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땅심을 살려서 땅심으로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게 아담의 농사요. 이제 노아의 농사니까 들여다보기 시작을. 그래서 제가 땅을 어떻게 살려내냐? 창세기 1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한테 명령합니다. 땅한테 명령합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합니다. 땅한테.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 그래서 이 풀을 왜 땅한테 명령해서 이 땅이 하여튼 틈만 있으면 풀은 나잖아요. 그거 뿌리지 않아요. 무성하게 나잖아요. 왜 이렇게 나게 했을까 보니까 창세기 1장 30절 보니까 인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것 먹어. 이 풀은 얘들한테 줄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 보니까 풀이 지구의 이 생명 체계를 운용하는 가장 기초 양식, 식량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의 영역. 그러니까 풀은 과수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우리가 경작해서 그 소산을 먹는 것.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고. 근데 이 풀은 아니에요. 신의 영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것이 아닌 지구상에 생존하는 이 모든 생물들의 생명의 근원을 소망하는 것이고. 근데 이 풀은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풀을 활용해야 돼. 적과의 동거가. 그게 풀.